네, 안녕하세요. 카메고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기아 EV6 성품성 개선형 모델을 보러 왔어요. 사실 디자인이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고 상품성 자체, 편의 장비 같은 것들이 개선이 된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좀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일반형, 기본형 모델하고 GT라인하고 두 개를 같이 보고 계신데 일반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씩 차이가 있죠.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릴 가운데 부분에 라이트가 더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는 저 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보면은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조금씩 디자인이 달라요.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훨씬 좁고 카메라가 이 위치 자체는 동일한데 카메라 아래쪽으로 공간이 더 생겼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다가 라이트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 같은 것들도 기본형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GT라인에는 이 라인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라인 요 헤드램프에서 연결된 라인이죠. 이런 라인들이 조금 더 밑으로 넓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EV6의 디자인을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만든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라고 하는 디자인이 적용이 된 건데 약간씩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화살표처럼 들어간 부분들이 적용이 된 거죠. 방향지 시동은 위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더 세밀하게 전방을 감지를 해서 다단화를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야간 주행을 할 수 있을 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가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된 요소일 것 같은데 기존의 헤드램프가 훨씬 낫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범퍼 하단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스타맵 시그니처하고 좀 연동이 되는 기하학적인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적용을 해놨어요. 약간 좀 수평으로 가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차체하고 같은 컬러가 조금 더 윙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범퍼 아래쪽에 이 폭을 조금 더 줄여줘서 헤드램프하고 연결되는 라이트가 들어가도록 해 놓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범퍼 아래쪽의 디자인도 GT라인이 확실히 훨씬 더 공격적인 디자인이 적용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컬러가 굉장히 독특하죠. 요트 매트 블루라고 하는 신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 휠의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EV9부터 적용을 해줬었던 굉장히 네모난 혹은 이제 19인치부터 20인치까지 휠이 적용이 되고 이게 전용 휠이거든요. 전용 휠을 적용을 해주면서 조금 다른 디자인을 더 적용을 해주기는 했는데 약간 저 네모나거나 옥타곤이라든가 삼각형과 같은 형태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의 휠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호불호는 조금 갈릴 것 같기는 한데 EV6에서는 이 디자인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카니발에서는 확실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비교를 하면은 나쁘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저 스타맵 시그니처를 적용을 해주면서 테일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면적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이 됐어요. 끝으로 가면서 쐐기형으로 벌어지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됐고 이 아래쪽이 조금씩 넓어지는 형태로 적용이 됐습니다. 방향지 시등 동일하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일반형 모델하고 GT라인 모델하고 약간의 컬러가 달라요.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크크롬 같은 형태로 어두운 컬러가 옆쪽까지 적용이 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라인 자체는 동일하게 들어갔는데 그런 디자인적인 컬러 색상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오닉 5에 이어서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EV6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하고는 다르게 뒤쪽 시야에 대한 논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뒤쪽 유리 자체가 세단에 비슷하게 확 누워있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됐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EV6에는 와이퍼는 적용을 하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앞쪽과 비슷하면서도 기존의 EV6에서 적용을 해줬었던 약간 좀 수평적인 이미지들을 적용을 해줬는데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과격한 형태가 적용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
일반형 모델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 더 광택이 있고 블랙크롬에 가까운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과격하고 우락부락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 후진등 같은 것들 3단으로 나눠진 이런 형태를 적용을 해주면서 훨씬 더 과격한 디자인이 적용이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GT 라인 모델하고 기본형 모델하고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데,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3스포크 형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 바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로고가 적용이 된 부분들 혹은 드라이브 모드가 아래로 내려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좀 차별화를 뒀습니다. 근데 그랜저의 것이 떠오른다라는 평가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요 에어백 부분만 바꿔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랜저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만든 요소였던 것 같은데,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기본형의 디자인이 훨씬 더 괜찮은 디자인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기본형에 지금 찍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GT 라인으로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추가가 된 거는 이제 지문입니다. 그동안에 기아, 현대에서 많이 보여줬던 것들이죠. 개인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증수단으로서의 지문 인식 센서가 요 변속기 버튼 위쪽에 자리를 하게 됐고, 이 부분도 조금 변경이 됐다고 해요. 스마트폰을 올려놨을 때 미끄러져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들을 추가로 장착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CCNC가 적용이 됐고, 그러면서 전기차를 위한 추가적인 새로운 요 UI가 적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차이점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고, 최근에 적용을 했었던 CCNC가 적용된 모델들하고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 부분들도 조금씩 변경이 됐는데, GT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만들려고 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아래 들어가 있는 이런 라이트 같은 부분들, 요것도 약간 좀 스타맵 시그니처를 비슷하게 따라 만든 라인 라이팅이 들어갔게 됐죠. 기존에 EV6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화살표 같은 형태로 뿅뿅뿅뿅 들어가는 약간 빗살무늬 같은 형태였죠.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스타맵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조금 통일화를 시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반형 모델을 살펴보면은 사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을 보면은 일반형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좌우로 쭉 뻗어 있는 투스포크, 거기에다가 손잡이처럼 들어가 있는 추가적인 형태, 이런 것들. 물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느낌이 다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보더라도 기본형의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라인, 라이팅 이런 것들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하고 GT 라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운전석에서 추가로 언급을 할 만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만들어 놨던 것들이 나쁘진 않은 구성이었고, 이번 모델에서의 차이점과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뒷좌석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못 느꼈던 부분인데, 타하신 분들이 뒷좌석에 대한 승차감이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좀 타보면은 오늘은 얼굴을 안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여드리게 되네요. 제가 탔을 때는 사실은 기존의 EV6도 마찬가지고 머리 공간 자체가 넉넉하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았던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등받이 리클라이닝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더 강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들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의견이 갈렸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닿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 더 넓어진 것 같다 라고 해서 딱 앉았을 때 다리나 엉덩이 부분이 훨씬 더 편해졌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정도까지의 차이점이 생겼다라고 생각은 좀 안 들었거든요. 거의 기존하고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좀 차이점을 느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서 차이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84kWh 용량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주행 가는 거리는 기존 대비 약 19km, 복합 기준입니다. 19km가 늘어나서 약 495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EV6 같은 경우에도 RWD 후륜 기준으로 500km 정도는 충분히 주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580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흡차음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후륜 모터 쪽에 흡차음제를 더 많이 강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에 들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감응형 서스펜션을 추가로 적용을 해주는 등 여러가지 승차감을 개선을 하고 정숙성에서 더 이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적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정확한 차이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하고 동일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가격 변화 없이 동결된 가격을 유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더 매력적인 차,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호불호만 아니라면 더 매력적인 차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주행을 할 때는 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시승을 하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